동시에만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M 종로센터 HSK 대표 강사 강승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내용은 HSK 3급에서 저희가 3월달 HSK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특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3급, 4급, 5급, 6급 그 HSK 영역별 가장 점수 분포도가 높은 데가 바로 배점이 높은 것이 쓰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3급에서 쓰기 일부분의 5문항의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이 문제들은 실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한 유형들의 문제이며, 따라서 오늘 보시는 문제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시험에서 분명 효과를 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랑 같이 이 인강 수업을 많이 들으신 우리 학생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제가 보면서 이제 문제마다 중요한 단어를 체크해 드리고 할 테니까 오늘 우리가 3급에서 어떤 배열 문제들이 나오는지 실제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71번 문제를 보시면은 단어들을 던져주죠. 물론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실제 시험에서는 없는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단어를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일단 한번 단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딱 보시면은 공부를 조금만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지시대명사 나가 있고 그 뒤에 번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권이라고 해서, 그죠? 책이나 뭐 이런 것들 셀 때, 노트 같은 거 셀 때 쓰는 양사였다. 그러면 번이라는 양사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동사로 뭐는 뭐뭐다라고 해서 sh가 있고, 자, 여기 보면 융이라고 뭐를 사용했죠. 자, 보시면 이렇게 첸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예, 흑연으로 만든 필기구라고 해서 연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필을 사용해서 라는 말이 되고, 여기 보시면 쉐더라고 동사 뒤에 더가 있습니다. 자, 그 동사 뒤에 더를 붙일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는다는 我吃饭이지만 내가 먹은 밥은 我吃的饭이 됩니다. 맞죠? 나는 책을 산다는 말은 我买书라고 하지만 내가 산 책은 我买的书라고 하죠. 당연히 뒤에 더를 붙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놈. 예, 이 단어를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딱 읽어주셔가지고 차이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차이단. 그렇죠. 벌써 차이라고 하면은 음식 요리라는 뜻이죠. 여기 뒤에 있는 딴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한 장짜리 양식지로 만들어진 그 종이 같은 것들을 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차이 딴이라고 하면은 메뉴판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래 보시면 단어에 메뉴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요, 여기 지금 보통 더가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어법으로는 당연히 더자 뒤에는 명사가 오죠. 예를 들어서 깨끗한 방, 그러면 깐징더 방지엔, 이렇게 명사가 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명사는 여기 있는 메뉴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적용대로 이 명사를 이 뒤에다가 넣어버리면 写的菜单이라고 하면 쓰여진 메뉴판이 돼요. 그렇죠? 쓰여진 메뉴판. 그런데 이 명사를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여기 번, 이 양사 뒤에 들어갈 명사가 어디 있습니까? 없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 메뉴판이라는 거, 이게 이제 이 양사 뒤에 와가지고 나번 차이단이라고 하면은 그 메뉴판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주어 냄새가 나죠. 그렇다면 이런 더는 무엇이냐?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 동사나 형용사 뒤에 써가지고 명사화 시키는 것들. 예를 들어서 깨끗한 것 그러면 깐징더, 예쁜 것 그러면漂亮的할 때 그 더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주어를 먼저 잡았습니다. 그 주어가 뭡니까? 나번 차이단, 그렇죠. 그 메뉴판은 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1번, 2번이 오고 동사가 오겠죠. 나번 차이단시. 자, 그 메뉴판은 무엇을 이용해서 쓰여진 겁니까? 연필로 쓰여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융, 铅비로 쉐더 쓰여진 것이다. 그럼 이 뒤에 생략되어 있는 건 뭐냐? 뭡니까? 당연히 차이단이 생략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 메뉴판은 연필로 쓰여진 메뉴판이다라는 뜻이니까 나번 차이단시 융, 铅비, 쉐더 차이단이라는 뜻인데, 차이단을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더자가 있다고 해서 물론 뒤에 명사를 붙이는 게 맞지만 무조건 명사 붙이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닥친다. 아시죠? 자, 지금 나온 단어 중에서는 여기 메뉴판이라는 단어에다가 KS 마크를 넣어주겠습니다. KS 마크는 좋은 물품에 찍어주기 때문에 이 단어는 꼭 알아야 된다고 해서 KS 마크를 찍어주는 거예요. 메뉴판이라는 단어, 메뉴, 차이단이라는 단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시면, 자, 보이죠? 나번 차이단시 이렇게 주어를 잡아주고, 예, 동사가 오겠고,
요걸로 쓰여진 그리고 이 차이단이 이 뒤에 원래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뒤에 뭡니까? 명사를 붙이는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71번을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은 72번을 보시면은 자, 단어가 마찬가지로 또 5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HSK 3급 정도 공부하신다면 사실 이 정도 나와 있는 단어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봅니다. 첫 번째 있는 단어 one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놀다라는 뜻이죠. 영어로 굳이 말하자면 play 정도 되는데 보통 이제 중국 사람들이 여기다 이제 얼화를 써가지고 war이라고 많이 쓰죠. 가만히 보시면 이게 놀다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뭐 짜이 벙요지아 왈 친구 집에서 놀았다. 니 짜이 날왈 어디서 노십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이 HSK 시험에서 war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컴퓨터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컴퓨터가 나옵니다. 电脑.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우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단어 보이시죠? 예, 그 유희라는 한자인데 여우시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게임이 돼요. 자, 이런 그 여우시라는 게임은 그냥 뭐 친구들끼리 뭐 우리가 뭐 369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게임 하시죠? 이런 게임을 여우시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电脑 뒤에 여우시를 딱 붙여준다. 그러면 电脑 여우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온라인 게임, 즉 PC방에서 하는 그러한 게임들을 电脑 여우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게임을 하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가 바로 war이란 뜻이 돼요. 아주 기본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war 电脑 여우시. 한 번 더 해보세요. 시작. war 电脑 여우시. 그렇죠. 이게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듣기를 대비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컴퓨터 게임을 하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 while 대신에 다른 게 하나 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게임을 하실 때 좀 고수들은 고인물들은 마우스를 쓰지 않고 자판으로 단축키를 외워가지고 한번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마우스를 쓰지 않고 자판을 때리기 때문에 이게 다라는 단어 있죠. 우리가 치다라고 할 때 저 다라는 단어도 게임을 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게임을 하다라고 할 때 공부를 하실 때는 while 电脑 游戏 그리고 打电脑游戏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동사가 있죠. 그리고 年轻人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을 年轻人이라고 그래요. 어르신들은 노인이라고 해서 老人이라고 쓰면 됩니다. 여기 시환이라고 또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시환하고 왈.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동사가 두 개 있을 때 어떤 동사를 먼저 쓰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뭐 첫 번째 보니까 연동문이 형태가 아니죠. 연동문은 아니고 연동문이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중국어 어법에서 동사 중에서 기호를 나타내는 동사, 즉 심리를 나타내는 동사.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좋아하다. 그렇죠. 뭐 싫어하다. 이런 심리를 나타내는 동사가 일반 동사 앞에 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회화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한다 해보세요. 我喜欢喝咖啡. 보세요. 喜欢이라는 심리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일반 동사 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서 동사가 두 개 나왔을 때는 우리 쫄지 마시고 심리를 나타내는 동사를 먼저 앞에다 배치하고 그리고 일반 동사를 뒤에 쓰시면 돼요. 그럼 주어는 당연히 이 인터넷 게임하는 주어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젊은이는 젊은 사람들은 年轻人 그리고 심리 동사 喜欢 좋아합니다. 일반 동사 玩 플레이 해야죠. 그럼 목적어가 뭡니까? 电脑游戏라고 쓰시면 되겠다. 자, 지금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여러분 제가 K를 넣어줘야 할 때는 이 게임이라는 단어, 여기다 KKK, 그죠? 특히 이제 여우시라는 단어를 공부할 때는 컴퓨터 게임이라고 해서 电脑游戏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정답을 한번 보시면은, 자, 보세요. 年轻人 주어를 쓰시고 喜欢이라고 여기다가 뭡니까? 아까 말했던 심리 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war이라고 해서 여기 뭡니까? 일반 동사가 오고 그 뒤에 电脑游戏라고 비너, 즉 목적어가 위치됩니다. 자, 우리 72번 문제 의도 아시겠습니까? 예, 연동문 이외에도 심리 동사가 일반 동사 앞에 온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13번 봅시다. 여러분 정말 잘 됐습니다. 예. 지금 아주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제가 앞에서 동사가 두 개 나왔을 때 위치를 만들 때 심리동사, 일반동사를 했는데 제가 뭐 연동문이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연동문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연동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연동문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연달아 있다고 해서 연동문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 서점에 책을 사러 간다. 중국어로 해보세요. 我去书店买书. 그죠? 我去, 그죠? 갑니다. 去书店 그리고 买书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때 가다라는 동사 원, 마이라는 동사 둘 이렇게 두 가지가 연달아 있으면 연동문인데 서점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책을 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사원, 앞동사는 뒷동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서점에 가는 이유는 책을 사기 위함이다. 이게 연동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취, 가다라는 동사가 있고 나, 이거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동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저가 붙어 있으니까 단어의 뜻을 모르더라도 동사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손으로 집어 드는 거, 드는 걸 중국어로 나라고 한단 말이죠. 뭐 가방을 들고 뭐 이렇게 들 때. 자, 그러면 저 뒤에 보시면은行李箱이라고 보이시죠? 자, 行李箱. 우리가 보고 있는 앞에 있는行李가 이제 짐이죠. 그런데 이제 샹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샹즈라고 하면 박스 정도 되니까 짐 박스 직역하면, 의역하면은 트렁크, 그죠? 캐리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주어가 빠바, 아버지가 보이십니다. 자, 이제 러자는 어기조사니까 문장 제일 뒤에 오겠죠. 자, 그러면 아버지가 뭘 들겠어요? 저기 뭡니까? 캐리어를 들겠죠. 아버지가 캐리어를 드는 이유는 뭐 하겠습니까? 공항에 가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동사원이 뭐가 됩니까? 나아져가 오죠. 그렇다면 이 나아져가 나오면 그 뒤에 목적어가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사 투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동사 투, 가다라는 말도 목적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목적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동문 딱 보니까는 패턴이 동사원, 목적어원, 동사 투, 목적어 투 이렇게 되시면 되죠. 캐리어를 드는 이유가 뭐다? 공항에 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주어부터 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정답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빠바. 그렇죠. 네, 들어야죠. 나저, 行李箱, 그리고 취, 지창, 러. 아버지께서 캐리어를 드신 채로 공항에 가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특히 行李箱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왜냐? 듣기에서 行李箱이 주로 나오고 나서 이 친구들은 뭘 하느냐 또는 뭐 어디를 갈 예정인가 뭐 그런 거 나오면 공항이나 또는 뭐 비행기를 탄다 이런 쪽으로 접근시키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답을 봅시다. 나오죠? 빠바 주어가 나아져 연동문의 동사원, 그리고 行李箱 비너가 있고 그 다음에 취, 그렇죠. 동사 투가 나오고 다시 목적어 투가 나오더라. 자, 73번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연동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74번 문제를 봐봅시다. 자, 슬슬 단어를 보니까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간이라고 시간이 나와 있고 뭐 메이어, 뭐 있다 없다, 뭐 없다라는 뜻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출판, 밥 먹다가 있고 이치, with, 함께라는 뜻이고요. 허워라고 하면 나와가 됩니다. 나와. 그럼 보통 이제 나와 친구라고 할 때는 워허 벙여라고 하는데 얘는 좀 독특하게 그냥 앞에 뭐가 없고 허워, 나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함께 뭐 밥을 먹을 것 같은데 지금 없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없는지 목적어가 있겠죠. 저기서 메이어 뒤에 목적으로 쓸만한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없겠어요. 우리가 보통 많이 말할 때 뭐 시간이 없다 또는 뭡니까 돈이 없다 또는 뭐 여유가 없다 또는 뭐 자유가 없다 이렇게 뒤에 명사가 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메이어 뒤에 받아줄 명사는 여기 있는 시간.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은 메이어 시간이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그가 함께 밥을 먹겠죠. 이렇게 우리 이치 뒤에 뭐 같이 영화 보면 이치 칸디에리 같이 밥 먹으면 이치 출판 이렇게 쓰니까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뭐가 되느냐? 그가 무슨 시간이 없습니까? 나하고 그죠 허워 함께 뭐란다? 밥을 먹을 시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내가 너랑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어라고 하지만 중국어는 부정부터 하는 거예요. 어순이 반대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어 너랑 같이 밥 먹을 이렇게 문장이 전개가 되죠. 따라서 주어부터 오시면은 그가 타 그다음에 메이어 시간 시간이 없습니다. 뭘 할 시간이 없는지를 뒤에 언급하면 돼요. 뭘요? 허워 나랑 함께 나와 같이 밥 먹다라고 해서 출판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문제가 좀 독특하죠. 자, 한번 우리 정답을 깔끔하게 정리해 봅시다. 자, 나오시죠. 보세요. 이렇게 이걸 먼저 써주고 뭐 할 시간이 없는지를 뒤에다가 명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타메이오 슈젠 시간이 없습니다. 허워 나랑 이치 출판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마지막 문제 75번을 보시죠. 자, 여러분 75번 문제 보시면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3급 급수를 취득하고 4급으로 올라가고 4급에서 다시 5급으로 올라가시면은 각 급수마다 배열해서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은 단어 4개로 정말 심플하게 보이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푸는 문제들 앞에 문제도 좋지만 가장 추천하는 문제가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7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저기다가 문제 자체에다 별을 일단 넣어 주시고 자 일단 보시면은 재훈이라고 결혼하다 취년 작년 더가 있고 그들이라고 탐은 있습니다. 자 냄새가 나십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딱 보면 냄새가 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더자를 가만히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할 때 더자 뒤에 명사가 온다 그랬죠. 여기서 명사로 쓸 수 있는 거는 물론 재훈이라는 말은 예 동사로 결혼하다지만 명사로 쓰면 결혼이죠. 내가 친구 결혼식 간다 그럴 때 워 찬자 벙여우더 훈리 또는 가고 뭐 워 재훈 뭐 친구의 결혼 그러면 벙여우더 재훈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죠? 홀례라는 단어도 있지만 그러면은 요놈 뒤에다가 명사라고 해서 재훈을 붙여버리면 뒤에 들어갈 게 없습니다. 앞에서. 그죠? 만약에 누구누구의 결혼인데 막 탐언더 재훈이라고 하면 그들의 결혼이라고 놓고 취인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작년 그들의 결혼. 이상하죠? 그들의 결혼 작년 이것도 안 되고. 그럼 이 더는 그런 더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은 바로 그겁니다. 슈더의 강조용법. 자 슈더의 강조용법은 뭐냐? 예를 들면 첫 번째 시 나는 취년 그렇죠? 작년에 취더 갔어요. 자, 두 번째는 我是在中国 예, 중국에서 그다음에 吃的 먹었다라고 쓰겠습니다. 자, 3번은 我是坐 타죠? 飞机 비행기를 타고 去的 갔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 문장의 공통점을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더가 있고 앞라인에 이렇게 슈가 있습니다. 슈 보이시죠? 그래서 이 사이에 즉 위에 보면은 작년에 갔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중국에서 먹었다. 그리고 아래 보면은 비행기 타고 갔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를 슈더의 강조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 거는 뭘 강조하느냐? 작년이라는 시간을 강조해요. 아래는 중국에서 먹었기 때문에 장소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비행기를 타고 갔다는 것은 행동의 방식이기 때문에 행동 방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슈더의 강조 구문은 세 가지를 강조할 때 씁니다.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장소, 마지막은 행동 방식. 그렇다면 이걸 외울 때 우리가 배고파라는 말을 시장해라고 하죠. 그래서 시장해 이렇게 외우세요. 이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이게 은근 좋습니다. 시장해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슈더의 강조 구문을 강조하실 때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이미 과거에 발생한 것들만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내일 가려고 한다 할 때 내일을 강조한다고 我是明天去的 이런 말이 없습니다. 중국어는 과거를 나타내는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러자를 붙이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슈더의 강조 구문이 돼요. 슈더의 강조 구문은 과거를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슈더의 강조 구문에서는 앞에 있는 슈 이거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더자가 딸랑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알려드린 시장해 관련 제시어에서 시간이나 장소나 행동이 있나 보세요. 시간이 딱 걸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뭡니까? 시간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저 취니엔을 이렇게 슈자하고 그 다음에 더자 사이에 쓰면 되고 이 더는 무조건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문 보시는 것처럼. 그럼 주어가 뭡니까? 탐언이 되겠죠. 예, 탐언, 그 다음에 슈, 그리고 강조하는 취니엔, 그리고 재훈 더가 되겠습니다. 왜요? 슈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작년에 결혼했다라고 해서 작년이라는 시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슈더의 강조 구문인데 이 슈더의 강조 구문을 쓸 때는 세 가지만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배고파를 뭐라 한다고요? 시장해.
시간, 장소, 행동 방식. 그리고 should의 강조 구문은 앞에 있는 should를 생략할 수가 있다. 더는 무조건 뒤에 온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한번 봐볼까요? 보세요. 원래 사실 이 사이에 should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인이야. 이 시간을 강조한다. 마지막에 이렇게 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75번 문제를 가지고 should의 강조 용법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월 HSK 3급 대비해서 쓰기 일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셨습니다. 자, 이 영상 위에도 여러분들이 중국어나 또는 중국과 관련된 또는 HSK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중국어로 라고 쳐보세요. 일본어로 영어로 하듯이 중국어로 라고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3월 시험 잘 보시고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